자, 봅시다. 페이지가 잘못됐네. 70쪽 시적화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태도는 밑줄 시적화자의 정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 밑줄 치시고요. 아, 이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정서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의 태도이므로 정서와 뚜렷한 태도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태도는 밑줄 칠까요? 이제부터 시적 대상이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자, 첫 번째 긍정적 동그라미, 적극적 현실 인식 동그라미.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밑줄 꽃씨를 받으시리라.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리라 동그라미 칠까요? 그러면 여러분 꽃씨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받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분명히.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 현실 인식이에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계속 할머니는 꽃씨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 지향적일까요? 과거 지향적일까요? 현재 지향적일까요? 미래 지향적인 시입니다. 계속 받겠다 그러셨으니까. 살아계시는 동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됐죠? 두 번째, 해를 보아라 보아라 동그라미. 이글대며 솟아오는 해를 보아라 동그라미. 세로해가 산 넘어 솟아오르면 싱싱한 향기로운 풀밭을 가자 동그라미. 눈부신 아침 길을 해에게로 가자 가자 동그라미. 뭐가 됩니까? 아라 가자가 라자가 보이고 있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의지를 보이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건 무슨 시로 본다? 긍정적으로 현실을 바꾸려는, 극복하려는 이런 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남주의 서릴도 볼까요?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밑줄 치시고요. 둘 다. 그럼 뭐가 됐습니까? 반복이 되고 있죠. 반복은 뭐의 용법이다? 강조의 용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태도는 뭐가 되니까 난 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혼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긍정적 인식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복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누가 있어줬다. 하늘만은 있어줬다. 이거죠. 그럼 나는 외톨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신석정이 들길에 서서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밑줄 칠까요? 푸른 별을 바라보자. 보자가 또 보이고 있죠. 그러면 나는 뭘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까? 푸른 별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럼 푸른 별은 어떻습니까? 슬픈 생활일까요? 기쁜 걸까요? 기쁜 거겠죠. 긍정적인 거니까.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하는 거룩한, 그럼 푸른 별을 보는 것은 나의 뭐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인식하겠다. 이게 맞죠, 지금. 김종길의 설날 아침에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고 생각하라. 하라 동그라미 치고요.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세상은 힘들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따뜻하게 뭔가를 하나라도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게 뭐다? 행복이라고 생각하겠다. 이거죠 지금. 됐죠? 그러면 여러분 따뜻한 한 잔 술 동그라미, 한 그릇 국 동그라미. 이거는 어떤 음식일까요? 소박한 음식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화려한 음식으로 봐야 됩니까? 소박한 음식. 그래서 한 그릇 한 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박하게만 살고 있어도 그걸 나는 뭘로 생각하겠다?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겠다라는 태도라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이제 부정적 인식이에요. 현실을 대놓고 부정하겠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다. 밑줄 칠까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다. 누가? 내가. 그러면 서리빨 칼날졌으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이게
여러분 서리빨이 칼을 딱 쳤으니까 시퍼렇게 서리가 된 데다가 칼날이니까 어때요? 딱 올라가면 어때요? 베어지죠. 금이 내가 쓴 거예요. 현실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어디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그럼 나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이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리빨 칼날 진 곳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현실을 이렇게 인식했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육사니까 뒤에 뭘로 바뀔까요? 태도도 수용할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할 겁니다. 됐죠? 다시 정의성이 저문갑의 삽을 싣고입니다. 그러면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제목을 보면 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죠. 삽을 싣는 걸 보니까. 색강 바닥 썩은 물 밑줄치시고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 달이 뜬다. 달이 뜨니까 상승적 이미지니까 긍정 확률일까요? 부정 확률일까요? 긍정.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자,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는 밑줄 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삶을 살겠다, 안 살겠다? 안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극복의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부정. 다시 세모 돌리시고 어두워 돌아간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일을 마치고 어디 강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이 어때요? 지금 가난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삽을 들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갈 수밖에 없는 순환적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실 고난 극복 의지입니다. 그럼 고난 극복 의지입니다. 이육사입니다. 별표 다시 치시고요. 뭐 이육사는 현실이 부정적인 걸 극복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북쪽 툰드라의 찬새벽 밑줄 치시고요. 새벽은 새벽인데 찬새벽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눈 속에 괄호칠까요? 꽃 맹아리가 옴짝거려. 그러면 겨울의 차가운 새벽에 꽃이 생명력이 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 강인한 생명력 정도가 되겠죠.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니,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밑줄 치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긍정을 기다려요? 부정을 기다려요? 긍정. 그럼 제비떼가 날아오는 건 계절이 언제예요? 봄. 지금은 겨울. 왜요? 툰드라의 찬새벽이. 북쪽 툰드라인데 설마 이거를 봄으로 보진 않겠잖아요.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 동그라미치고. 그러면 여러분 약속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 왜? 기다린 게 온다라는 약속이죠. 그럼 현실은 지금 툰드라의 찬새벽이에요. 그럼 뭐가 올 거라는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제비가 날아오는 그 계절, 봄이 올 거라는 약속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꽃은 뭐? 생명을 피워내는 거죠. 이걸 조국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와 연결해 보면 지금 일제강점기가 툰드라와 같은 새벽이지만 우리는 독립에 대한 뭐를 희망을 뭐하면 품고 살면 꽃 맹아리를 품으면 뭐가 된다? 봄이라는 조국 광복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상실의 상황입니다. 상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재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있어야 할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된 겁니까? 없어져 버린 상황이니까. 서름 동그라미 치시고요.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그러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강조의 용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서러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밑줄 칠까요?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다. 그러면 누군가는 어디에 있고 하늘에 있고 누군가는 어디에? 땅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서러울까요? 어떤 상황이라서? 사별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당연히.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멀다는 것도 심리적 거리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와 나는 앞으로 만날 수 없구나라는 걸. 다섯 번째로 갈까요? 미래의 낙관적 희망과 기대입니다. 미래 지향적 시 한번 봅시다. 두 번째만 볼까요? 박도진의 해.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보세요.
해야 고운해야 해가 몇 번? 3번이나 강조된 거죠 지금. 그런데 해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고운해니까 긍정에다가 소스라고 얘기했으니까 긍정이죠. 해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꿈이 아니래도 너가 누구죠 여러분?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는 거 누가? 속기를 바라는 너 누구? 해. 그럼 아직 만났어요? 만날 거예요? 만날 기를 바라는 미래지향적이죠 분명히.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밑줄 칠까요?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그러면 해 너를 만나는 어느 날에는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고운 날을 누려보겠다라는 뭐를 보이고 있습니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미래지향적인 시입니다. 됐죠? 6번째 자기 희생과 다짐의 의지입니다. 윤동주 다시 한번 볼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희생이라는 걸 이젠 알겠죠. 순교자적 자세 알겠죠.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게 돼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됐죠? 그러면 자기를 뭐 하겠다? 희생하겠다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자연 파괴 및 문명에 대한 비판입니다. 박남수의 김광석의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아시죠 어디인지? 성북동 산 동그라미 치시고요.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밑줄. 그럼 원래 성북동인 산이었는데 번지가 새로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산은 자연이고 번지는 문명이 되는 거죠. 인간이 사는 곳에 번지수가 생기는 거니까. 본래 살던 성북동 밑줄치가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죠. 그러면 본래의 뭐만 없어진 거죠? 인간의 문명은 계속 번지는 생기고 본래의 산이 없어지니까 뭐가 파괴된 거죠? 자연 파괴입니다. 그러면 자연 파괴 및 문명에 대한 비판 됐죠. 8번째 명상적 기원적입니다. 명상적 기원적. 여러분들 기원은 보통 어떤 어조가 나옵니까? 소서, 우리다 이런 식으로 신에게 기도할 때 기원을 하죠. 아마 천주교, 기독교, 불교는 뭐 이런 기원적 어조 물론 있겠죠. 보통 뭐 하소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눈이 없는 허공에 때론 웃고 때론 밑줄 기도드린다. 기도드린다니까 기원하는 것 맞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여기도 있지만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기원적 어조입니다. 자, 체념적입니다. 여러분들 체념적은 태도도 체념이 되는 거죠. 어조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건데, 자 볼까요?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니까 어조를 통해서 체념을 했습니다. 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뭐 할 필요가 없다? 지을 필요가 없다가 지금 나오겠죠. 그러면 체념적 태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실에 이런 것들을 나는 이제 못한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10번째. 자아성찰적, 자기반성적입니다. 자아성찰, 자기반성할 때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모습을 이게 사실은 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우리는 엄밀하게 구분해 봅시다. 반성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반성. 나의 과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반성입니다. 이해됐어요? 나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게 반성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자아성찰은 나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찰, 새롭게 닦아야 되니까. 근데 저게 사실은 둘 다 동시에 쓰이는데 반성하면 과거, 자아성찰도 과거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과거의 나의 모습에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반성이고 나의 모습의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면 자아성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성 중에서도 뭐가 됩니까? 잘못된 점을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쓰이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자아성찰, 그래서 자기 반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볼까요? 녹이끼, 그러니까 윤동주가 나오는 순간 이게 끝난 건 아시겠죠? 그러다 한번 볼까요?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원래 여러분 거울 속에는 녹이 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껴는 거예요.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 욕될까? 욕될까 밑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울에 내 모습 보이는 것이 나는 뭐다? 욕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자기 스스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거 자기 성찰이에요.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번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그럼 몇 년? 옛날부터의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러면 욕된 이유가 24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뭐 기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욕되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과거의 삶을 뭐 반성하면서 성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조 달관입니다. 관조는 뭐가 없는 거죠?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고요. 달관은 현실의 모든 것을 뭐 한 겁니까? 뛰어넘은 게 달관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여러분들이 좀 실수해도 어때요? 욕하세요 안 하세요? 달관하셔서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는 바로 1, 2, 3 펀치 나오죠. 그냥 이놈의 새끼부터 시작해서. 근데 할머니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달관이에요. 뭐 보통 더 하면 해탈한다 그러죠. 좀 더 하면.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론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가 있겠소. 새의 노래는 새 노래는 자연의 노래는 다 공짜예요. 깡맹이가 와 이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습니다. 남들이 물어보기를 너 거기서 왜 사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웃지요. 이건 뭘까요? 달관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속세에서 하더라도 나는 소박한 것만 먹어도 행복해요 라는 것이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리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의지죠. 그럼 어디 가고 싶대요? 하늘 가고 싶대요. 죽음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달관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게 있으면 불안하고 안 죽고 싶고 막 처절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도 행복이었고 그래서 난 죽을 거야. 가가지고 나 옛날에 살았던 거 좋았다라고 얘기할 게 죽음에 대한 달관적 태도입니다. 자, 시상전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상전개를 보시면, 자, 시상전개 방식 첫 번째 보시면 시간의 흐름만 미줄칠까요? 시간의 흐름. 순행과 역순행이 있다라는 것. 순행은 시간의 순서에 따른 거고, 역순행은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두 번째, 대상 동그라미, 공간 동그라미, 이동 밑줄. 그러면 대상이나 공간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세 번째, 소재의 나열 밑줄, 시선의 이동 밑줄. 네 번째, 시적 화제의 심정 변화 밑줄 치시고요. 자, 넘기시면 거기에 심화 문제 보면 선경후정이라는 게 있죠. 그 옆에다가 적을까요? 대체적으로 어디에 나온다? 한시. 한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시는 보통 몇 줄이죠? 4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4줄 중에서 2줄 2줄에서 앞에는 선, 뒤에는 후, 앞에는 경치,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물을 묘사했다라면 뒤에는 정서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보세요. 가람이 파라니 새는 더욱 키고 매는 파라니 꽃빛이 불붙는 듯하다. 그러면 이거 자연을 그냥 색깔을 얘기한 거죠. 그 앞에는 그거 한 거예요. 올봄에 본디 또 지나가니 어느 날에 나는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 돌아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한탄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미상관 기능 뭐죠, 여러분? 수미상관은 앞과 뒤의 유사, 여러분 똑같은 게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변형된 수미상관에서 내용은 같으면 문장에서 몇 개 정도는 달라도 상관이 없죠. 근데 앞과 뒤에 붙어서 뭐한다? 주제를 강조하고
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또 하나는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이 수미상관이다. 그러면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수미상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마지막도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것도 노래로 불려진 유명한 작품이죠. 그 노래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노래 뭐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므로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 이거 무슨 노래죠? 제목이 뭐죠? 파도가 불러주는 자장로. 엄마가 선물한 게 아니야. 근데 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 무서워? 왜? 엄마 가출했어. 왜 무서워 이 노래가? 아, 공포 영화의 노래가 나와서 난 굉장히 슬퍼. 이 노래랑 그 노래 있잖아요. 노래가 어느 무엇을 받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 알아요?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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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이 노래 알아요? 근데 그 2절 보면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 이 노래가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옛날에 드라마에 전우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6.25에서 혹시 알아요? 저는 뭐 리메이크 있잖아요. 아, 리메이크. 리메이크도 됐었어.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전우란 게 있는데 그게 북한에 있잖아요. 꼬마가 있는데 그 북한이랑 접경 거기에 사는 거야. 근데 오빠가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왜 오빠인데 여동생이 되게 나이가 어려. 또는 누나가 있는데 남동생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오빠가 그 여동생 뭐 오지 마. 오빠가 가가지고 신발 사고 올게. 우리 누구 좋아하는 예쁜 신발 사고 올게. 그 당시 가난한 집이니까 부모도 안 계셔. 그러니까 이제 그 꼬마는 막 기다리면서 오빠 올 거야 막 이러잖아. 근데 오빠가 가다가 죽은 거야. 그 대치 상황이니까. 그래서 부모한테 총 맞은 거야. 그 꼬마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거기 가면서 그 오빠 죽은 시체 보면서. 그 진짜 꼬마 목소리로 맨 마지막에 막 울잖아. 그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그 오빠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 그 꼬마 생각도 나고. 근데 중요한 건 꼬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누구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참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니까 국군 장병도 처음에는 그 뒤에서 북한 애들이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동생을 오빠 막 죽은 데 가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천천히. 그러니까 군인들은 뭐 걔를 살리겠다고 가고 막 이러면서 하고 딱 총 맞고 죽어요. 그럼 노래 불러. 근데 그 애가 죽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딱 얘 죽이가 노래 못 부르잖아.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음악만. 그 꼬마가 부르다 못 부른 부분만 음악으로 쫙 나오는 부분이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냐.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그게 나오죠. 오빠랑 행복했던 딱 그 장면 나오. 그래서 너무 슬퍼. 그리고 또 그 가요 중에는 어느 60난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그 노래 몰라요? 김광석 노래 중에 곱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이게 뭐냐면 노부부가 있는데 배우자가 한 명 죽은 거야.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부르면서 나도 나중에 저러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부인님이 막 아유 다행이다 이럴까? 근데 그런 것들이 뇌리에 있으면 이 노래만 나오면 슬픈 거야. 자, 어쨌든 갑시다. 기승전결 연상에 의한 전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기시면 시적 발상과 표현입니다. 첫 번째 관념의 사물화와 은유죠. 미주치가요.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인 대상으로 제시 미주치가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추상적인 걸 뭐 시켰다? 구체화 시켰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추상이 뭡니까? 추상은 오감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관념이죠. 분명히 그것을 사물화시켰다는 건 구체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바로 저 말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황진이의 시조를 한번 봅시다.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올이 베어내서, 여러분 보세요. 동지딸이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지딸은 관념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동지, 오늘 하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지. 밤을 보면서 동지네, 이 동지가 나 지금 동지야, 시간 땡, 자, I am 동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밤을 보면서 동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었다는 게 뭐냐면, 동지딸이 밤 중에서 가장 길잖아요. 이것은 한 허리니까 한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입니다. 그래서 대전할 때 대전이 한자로 이거잖아요. 무슨 전? 그래서 대전을 한밭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한 허리를 냈다는 건 요로 잘랐는지 크게 하나를 딱 잘랐어요. 잘라서 춘풍 이불 날에 서리서리 넣었다는 건 덜덜덜 말아서 넣었다가 오면은 돌돌돌 말아서 펴겠다는 건 뭐 시각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동지딸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무엇시키고 있습니까? 구체화시키고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관념의 사물화입니다. 동지딸이라는 관념을 사물화시키다, 말았다, 폈다 할 수 있게. 됐죠? 두 번째, 의미 강조와 반복 점층입니다. 반복하면 무조건 뭐의 용법이 되죠? 강조의 용법이 되죠. 여러분 점층법도 유사한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점층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침에 부모님입니다. 특히 엄마가 애들을 키울 때 점층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일어나라, 야 늦었다, 야 이러면서 뭐합니까? 반복을 하게 되죠. 이게 점층이에요. 점점점 커지는 거니까. 봅시다. 자, 반복은 같거나 유사한 시어 반복 밑줄 치시고요. 의미의 강조와 반복 점층 중에서 반복은 같거나 유사한 시어 반복 밑줄 치시고요. 시적 의미 강조 밑줄. 점층은 동그라미 치시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강도를 한 단계씩 높여 밑줄. 감정을 자연스레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또한 반복 동그라미 의미 강조뿐만 아니라 운율 형성. 봅시다. 눈은 살아있다 밑줄 치시고요.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밑줄 치시고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눈은 살아있다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죠. 뭘 강조하는 거죠? 눈이 살아있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거니까 긍정 확률일까요? 부정 확률일까요? 긍정 확률이겠죠. 읽다가 뒤집히는 한이 있더라도 긍정 확률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긍정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눈의 생명력 이러면 맞을 확률일까요? 틀린 확률일까요? 맞겠죠. 살아있으니까. 기침을 하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눈 덜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동그라미.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침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어디에다가 기침해야 돼요? 눈에다가 기침해야 돼요. 또 봅시다. 눈은 살아있다 알아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살아있죠. 그러면 눈은 뭐합니까?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살아있는 거죠. 그럼 눈은 긍정 맞아요. 분명히.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밑줄 칠까요?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그러죠. 그러면 눈은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한 거죠. 그러면 뱉어야만이 이 사람도 뭐가 됩니까? 죽음과 눈에게 뱉어야만이 영원히 뭐 하는 겁니까? 죽음도 있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인 가슴에 가래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면 젊은 시인은 부정적인 건데 긍정적인 눈을 보면서 모든 걸 뱉어내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반복됐으니까 뭡니까? 강조되죠. 유사한 게 반복됐으니까 점층 되어 왔네요? 돼요. 여러분들 한 대 맞는 게 아파요? 2대 맞는 게 아파요?
두 대 맞는 게 아파요? 세 대 맞는 게 아파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그게 점층이에요. 상황의 가정 들어갑니다. 자, 가정 그날이 오면 동그라미 칠까요? 자, 그날이 오니까 지금 뭐가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예요? 미래죠. 그러면 온다라 하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보자고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그러면 그날이 오면 이렇게 춤추고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한강물이 뒤덮여 용솟음 칠 그날이 오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난 뭐 하겠다? 머리를 받고 죽겠다는 순교자적 자세까지 보이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날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날이란 얘기예요. 됐죠? 잘 보세요. 밑에 먼 후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언제 얘기입니까? 먼 후일이니까 언제 얘기예요? 미래 이야기죠. 먼 훗날이니까 미래 이야기잖아요. 그럼 또 가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정. 당신이 찾으시면 그럼 보세요. 먼 후일에 당신이 찾고 있으니까 지금은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 거죠. 그럼 먼 후일은 누가 찾을 수 있는 날? 당신이 나를 찾는 게 언제입니까? 먼 후일이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가정을 했지만 미래에 찾는 거, 현재는 찾지 않는 거. 그때 내 말이 이전노라 밑줄 칠까요? 당신이 속으로 나물이면 무척 그리다 이전노라 밑줄 치시고요. 그래도 당신이 나물이면 믿기지 않아서 이전노라 다시 밑줄 치고요.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후일 그때의 이전노라 밑줄. 그럼 잊었다는 게 반복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잊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뭐죠? 그러면 반어법이 되는 거죠. 잊지 못해서 미치고 팔딱 뛰는데 이런 거 새끼 왜 이제 왔어? 이거죠. 이 양반이 왜 이제 왔어요? 나 죽을 뻔했잖아. 이거잖아 지금.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 여인네들이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떠나면 기다리는 걸 어떤 미덕이나 덕목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떠나면 가는 거지 뭐 내 인생도 뭐 그렇게 가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한 사람과 오래 살 건데 그전에는 가면 가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돼요. 그러다가 못 만나면 뭐 머리 깎고 중이 되거나 아까 여성처럼 아니면 수녀님이 되거나. 아 너무 극단적인가? 뭐 그건 알아서들. 자, 풍자와 반어입니다. 여러분 반어가 이제 뭔지는 우리가 얘기했고 풍자도 얘기했죠. 풍자는 뭐죠? 개인이나 집단의 모순이나 부조리를 고발하는 걸 풍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댁들이 동난지 사호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뭘 풍자하는 걸까요? 댁들의 동난지 사호 이거 뭔 소리 몰라요. 그럼 댁들아 동난지 사호. 그러니까 장사꾼이 댁들아 동난지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장수야 누굽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대화체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이해돼요? 첫 번째 장사꾼이 댁들아 그러니까 현대어라면 여러분 아가씨 아줌마 동난지 사세요 이 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저 장사꾼아 어떤 누가 살 사람이 장사꾼아 너 뭐라고 하느냐 한번 사보자 그랬어요. 뭔데 한번 사자 하니까 다시 이제 장사꾼이 얘기하기를 외골내육이고 외골내육이 뭡니까? 외골 껍데기가 밖이 뭐가 골 있고 내육 안에는 뭐가 있고 고기가 살이 있고 양목이 두 눈이 상천 하늘로 향하고 전행 후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소알이 8쪽 작은 다리가 8개 대알이 큰 다리가 2개 청장 아삭아삭하는 아삭아삭 소리나는 동난지사호 뭔지 알겠죠? 보세요. 눈이 하늘로 향해 있고 큰 게 2개가 있고 작은 게 8개는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장수야. 이제 사는 사람이 이 장사꾼아. 무슨 거북하게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개젓이라고 해. 이게 풍자입니다. 왜? 개젓 장수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젓 사세요. 그냥 맛있는 개젓이에요 하면 되는데 뭐 합니까? 현학적으로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배운 거 개뿔도 없는 게 잘난 척 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거. 이게 왜 풍자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왜 풍자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 풍자일까요? 잘 보세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문제 없죠?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로 아무 문제가 없죠?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니다 아니다 하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따라 굉장히 좋죠. 또 그렇다 그렇다 하고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따라 읽는다.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도 좋아라. 목소리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여기까지 보니까 부정적인 건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다음 보니까 이 봄날 씁쓸한 세모 돌리시고요. 우리의 그럼 책 읽기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씁쓸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씁쓸하게 해석해야 돼요. 어떤 걸까요?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만 읽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풍자하고 비판입니까? 획일화된 교육, 획일화된 책 읽기, 획일화된 교실, 획일화된 사회, 획일화된 인간. 이거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모티프와 상징입니다. 모티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동기가 되는 것. 자, 김소월의 초어는 무엇 때문에 모티프가 뭡니까? 망부성 모티프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이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내가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뭐가 반복되고 있죠? 이름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이름입니까?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허공 중에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부서졌다 그랬잖아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여기까지 보니까 사랑하던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었네요.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밑줄치고요. 보세요.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사슴의 무리도 슬피우는 거죠. 사슴이 슬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입입니다. 그럼 나도 뭐가 된 거죠? 슬프게 울고 있어요. 그러면 배경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그러면 붉은 애는 서산마루, 여러분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있던 건 황혼역이죠. 인생으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음. 그래서 황혼기가 인생의 노년기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떨어져 나가 있는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그러면 그대와 나이가 거리적 뭐를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까? 거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그러면 하늘과 땅의 거리를 인식했으니까 님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체로 이 자리에 돌 동그라미. 이게 망부석 설합니다.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초혼이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면 걸 하는 거 아시죠? 임금이 죽으면 왜 내시 같은 사람이 궁중 그 지붕에 올라가서 막 이름 부르죠. 그 곡입니다. 죽은 사람 부르는 거. 초혼 의식이에요. 돌아오진 않죠, 사실은. 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사실 이거 별표 치고 자, 근데 이거 이 출제하는 사람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저게 구분이 됩니다. 감정이입하고 객관적 상관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여러분들? 감정이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감정과 화자와 누구의 감정이 특정 대상의 감정이 뭐가 됩니까?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자의 감정이 시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님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하나도 없지만 감정은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슬퍼야 되겠죠. 님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이니까. 저기에 개가 울고 있다 하면 감정이입 될까요? 안 될까요? 돼버립니다.
그 감정이 안 나타나도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의인어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의인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아닌 게 사람처럼 하는 건 뭐죠? 의인화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은 뭡니까? 화자와 대상이 뭐하다?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대상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감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이니까. 자, 여기에서는 혹시 감정이 객관적 상관물 의인화 중에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유리왕이 황자가죠. 편편왕조 자웅상이 여마지독 수기역이라 이렇게 나온 한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로 정답 온 거니까 뭐예요? 선경이죠. 놀고 있죠. 여기는요, 후정인 건 알겠죠. 이내 몸은 외롭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의인화 중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입 깨꼬리랑 나랑 같아? 암수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가 놀고 있으니까 나는 외로운 거니까 같아야 달라요. 그러니까 뭐는 안 돼? 감정이입은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객관적 상관물 하나를 더 해야 돼요.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것? 화자의 상황을 뭐 할 수 있으면? 추론할 수 있으면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으니까, 화자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상관이 돼버리긴 했잖아요. 그럼 꾀꼬리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돼? 외롭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꾀꼬리는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보세요. 내가 너무 지쳐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지치고 힘도 없고 막 축축 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저기 길을 걷다 보니까 가로수들이 햇볕에 산밀 낮밤을 계속 햇볕에 열대에 시달려서 가지가 축축 늘어졌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가지가 축축 늘어진 걸 통해서 누구와 유사성을, 누구의 화자의 무엇을 알아낼 수 있어요? 상황을 알아낼 수가 있죠. 화자도 뭐가 됐습니까? 힘들겠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뭐가 돼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보세요. 개가 지나가는데 웃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개가 지나가는데 울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의인화죠, 그냥. 그런데 나는 영희랑 오늘 처음 소개팅 받아서 잘 됐어. 근데 걔가 울고 있어. 이건 뭘까요? 의인화입니다. 왜? 감정이 서로 같지가 않아. 그런데 영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뭐하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나 남자친구 있는데 나 양다리 걸칠 수 없어. 너랑은 못 만날 것 같아 하고 끊었어요. 그럼 이제 나 어떻게 돼요? 슬프죠. 그러면 걔하고 나는 감정이 어때요? 같아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황현의 절명시 보겠습니다.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미주칠까요? 여기까지 보면 뭐죠? 새와 짐승이 슬피 우니까 이건 뭡니까? 의인. 여기까지는 일단. 강산도 찡그리니 이건 뭐죠? 화류. 생명이 없는 게 생명력을 불어넣은 거죠. 무궁화 온 세상 이제 망했다. 이건 뭘까요? 대유. 무궁화라는 작은 속성으로 우리나라가 망했음을 드러내는 거니까.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밑줄치면 화자의 신분은 뭘까요? 책을 덮는 걸 보니까 지식인. 지난 역사를 생각하니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도 어렵구나 그랬죠.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도 지금 어떤 거예요? 슬픈 거죠, 지금.
근데 강산도 찡그리고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있으니까 서로 어때요? 감정이 유사하죠 지금. 그러면 뭐가 된다?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머님들이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하죠. 뭘 보면서? 드라마. 욕합니다. 나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드라마 보면서 욕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욕해. 내가 욕하고 있어. 아니 물론 소리 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속았던 거 있죠. 남자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속았던 게 있습니다. 목욕탕 들어가서 뜨거운 물이 뜨는데 시원해. 좋다. 시원하다. 어릴 때는 그렇게 이 아버지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요즘에 목욕탕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면 떠들어. 좋다. 이게 그냥 나와요.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어. 여자들은 안 그래요? 들어갈 때 좋다 이런 말 안 해요? 뜨거워 이거만 해요? 조용히 들어? 우리 남학생들 어떻게 해? 소리 내요? 잘 안 내?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맞아볼래 오늘? 차이 한번 놔볼까?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근데 입맛도 바뀝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햄소세지는 지금도 좋아하는데 나물을 그렇게 안 먹었어요. 양파를 그렇게 싫어했어. 근데 양파가 그렇게 맛있어. 고기 구워 먹으러 가면 양파 조금 주면 화가 나. 이 양파를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잖아요. 또 마늘을 먹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른들이 옛날에 마늘 먹으면 막 냄새나고 하니까 싫었는데 고기 구워 먹을 때 마늘 안 주면 섭섭해. 참 바뀌더라고요 이게 음식도. 배고프다.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언어유희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한 말이나 밑줄 칠까요? 동음이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시집살이 노래 보면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계집살이 둘 다 뭐 집살인데 하나는 진짜 시집살이고 하나는 계집살이라고 하면서 말장난 치고 있는 거죠. 이게 시집살이 노래입니다. 원래는 이것도 대화체인데 누구랑? 형님이 온다 하니까 신우가 가가지고 형님 우리 형님 시집살이 어땠대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아이고 얘야 아이고 그런 말 하지마 시집살이 계집살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또 보실까요?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당추 고추도 마찬가지죠.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가 뭐하더라? 더 맵더라. 이것도 언어유희입니다.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왜요? 시집살이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또 도리도리 도리소반 뭐 놓기도 젓가락 놓기도 더럽게 어렵더라. 그러니까 시집살이는 뭘 해도 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엔 시월드라 그래서 시댁에서 요즘엔 눈치를 본다 그러던데? 아닌가? 시집을 안 가서? 아니 그렇지. 지금 벌써 알면 돌아오신 분이 되니까 당연히 안 갔겠지. 근데 정말로 시집이 어려운가? 그건 남자들만의 편한 생각인가? 남자들이 보통 생각할 때 뭐 처갓집 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힘들어. 근데 가가지고 시집에 가면은 야 뭐가 힘드니 집에 가면 엄마가 대부분 음식 하잖아. 너 뭐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면. 그 갔다 와가지고 이혼율이 어마어마하다잖아요. 추석 설날 끝나면. 그 통계적으로 나왔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명절 증후군, 후유증 이런 거 있잖아. 그럴 땐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냥 같이 일해. 나 힘들었잖아. 나도 했거든. 같이 가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할 말들이 있어. 가면 친구들 만나고 뭐 사회생활을 위해서 친구 만나고 술 먹으면 못 들어와. 어른들이 또 세배하러 가거나 뭐 인사하러 가면 그냥 놔주질 않아. 남자들은 꼭 술을 주잖아. 그럼 또 길어져. 또 어른들이 뭐 얘기하는데 저 가겠습니다 말도 못 하겠고. 그럼 또 가서 몸도 지쳐 마음도 지쳐.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손주들한테도 계좌이체.
근데 사실은 추석 설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주들이 있으면 할머니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 같이 안 살면. 그런 재미지, 그런 재미. 근데 우리 어머니도 보시면 뭐 손주들 뭐 아이고 이뻐라 하고 좀 몇 시간 지나면 딴짓 하시더라고. 그렇게 공항에서 반갑게 그렇게 맞이해놓고 하루 지나면 딴짓 하시고. 그런 거 뭔지 알겠죠? 근데 또 안 보면 너무 섭섭하고 또 손주 이제 점점 아들은 뒷전.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들보다는 이제 손주 쪽으로 점점 갑니다. 어차피 아들은 이제 말해봐야 안 고쳐지니까. 됐죠? 가시고 주객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주객전도 말 그대로 주인과 누가? 객, 손님이 뭐가 됐다?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 밑줄 치시고요. 한번 볼까요? 산이 나를 애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이게 왜 주객전도예요? 여러분들 씨 뿌리고 밭을 가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산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산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죠. 이거 바뀌었잖아요 지금. 두 번째, 공명도 나를 꾀우는 멀리하고 부귀도 나를 멀리하니 이겁니다. 여러분 공명과 부귀가 나를 멀리하는가요? 내가 소박하게 살기 위해서 부귀 공명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추구하지 않으려면 부귀 공명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주객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로 불가능한 상황 설정한 것.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는 건 이룰 수 없는 상황,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세요. 정석가는 원래 이거죠. 샤샤키 쉐보레 별에 나눈 샤샤키 쉐보레 별에 나눈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것이야 유독하시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삭거리는 모래로 된 벼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인데 사삭거리는 모래가 뭔지 알죠? 해수욕장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모래를 이렇게 할 때 싹 너무 고와가지고 싹 흐드러지는 모래. 그 모래로 벼랑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두 번째, 사삭거리는 벼랑으로 된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었대요. 여러분들 먹는 밤 닷대니까 대박으로 5개를 구워서 그 벼랑에 심었대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밤에서 um이 나고 싹이 나면 이 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뭐 하겠다? 유독한 님과 이별, 그러면 이별하겠다요? 안 하겠다요?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게 이루어지면 헤어질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누군가를 사귀고 헤어질 때 이 노래를 부르면 돼요. 샤샤끼 별에 나눈 샤샤끼 별에 나눈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um이 나고 싹이 돋것이야 유독하신 너와 헤어질게요. 이러면은 모르면 그래 하면은 평생 이제 엿된 거죠. 평생 같이 가는 거지. 됐죠? 그럼 밑에도 똑같은 겁니다. 옥으로 연꽃을 여러분 옥 알죠? 가락지 쓴 옥. 옥으로 연꽃을 새겼대요. 연꽃의 모양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바위 그러니까 옥으로 연꽃을 만들어서 그걸 바위에다가 접을 붙였대요. 그런데 그 연꽃이 얼마나 피면 새 묶음이 피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유독하신 님을 여위겠습니다. 유독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라는 것.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나무통학 당달을 깎아 젓가락으로 집의 벽에 앉히고 이 새가 꼭 끼어 울면 여러분 나무토막으로 닭을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이 새가 꼭 끼어 하고 운대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비로소 어머니 얼굴은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늙으시리라. 그 어머니 얼굴 늙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효죠, 효.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이 어머니 늙으실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으니 어머니 늙지 마세요. 효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잘 적었다. 문충에. 오간삼녀.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는 소설의 이해는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